거짓의 유산. 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원칙과 정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지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원칙이 흔들리고 있어요. 병실에 누운 남편 성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뇌졸중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말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게 뭔가 말하려는 듯한 그 간절한 눈빛이요. 여보, 물 좀 드실래요? 저는 성호의 입가에 물컵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성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죠.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나요? 성호는 손가락으로 어디선가를 가리켰습니다. 서재 쪽이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서재로 가봤죠. 서재 한 구석에 있는 금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낡은 사진 한 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호와 한 젊은 여인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성호는 20살은 젊어 보였고요. 옆에 있는 여인은 저와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어요. 아름답고 우아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사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서류를 뒤적이다 보니 더 이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성호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 저도 모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다 뭐야?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성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여보, 이 여자가 누구예요?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어요. 평생을 함께 살며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말해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하지만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단지 눈에서 눈물만 흘렀을 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에게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성호는 저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왜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얘기할 게 있어서. 미정은 점심때쯤 병원에 왔어요. 이혼 후 친정에 얹혀 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미정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아빠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혹시 너는 본 적 있니? 미정은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랑 꽤 친해 보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들 우석에게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석은 저녁에 병원에 왔습니다. 변호사라서 항상 바쁘죠. 하지만 아버지 병문안은 꼬박꼬박 와요. 아들아, 이것 좀 봐. 우석도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금고에서 나온 거야. 다른 서류들도 있고. 우석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변호사답게 자세히 보더라고요. 엄마, 이 부동산들. 아빠가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건물들이에요. 그럼 뭐야? 아빠가 우리 몰래 건물을 사신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숨기셨을까요? 우석도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성호의 눈빛이 제게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뭔가 전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저한테 숨긴 게 있다면 어떻게든 알려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성호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결혼 생활 중 본 가장 슬픈 성호의 표정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성호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석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죠. 엄마, 큰일 났어요. 우석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니? 아빠 회사로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사기 혐의로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호는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거든요. 사기라니요? 누가 고소를 했는데? 거래업체 사장이에요.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석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네요. 그때 미정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오빠와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더니 물어봤죠. 무슨 일이에요? 우석이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미정은 듣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 재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정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미정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고소당했다는데 재산 걱정부터 하다니요. 중요하죠. 아빠가 사기꾼이면 우리도 피해를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정아, 말 조심해. 우석이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빠도 알잖아요. 저 이혼하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라고. 아빠 재산이라도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미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미정아, 넌 왜 그런 생각만 하니? 아빠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엄마는 몰라요. 저는 이미 한 번 망해봤다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요. 미정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이 이해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성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회사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사기를 친 거예요? 성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럼 왜 고소를 당한 거죠? 뭔가 숨기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무력해 보인 적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제발 저한테만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성호는 제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우석이 또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아빠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3억이에요. 3억이나?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 큰 돈이 어디로 간 거죠? 언제 빠져나간 거니? 6개월 전이에요. 아빠가 쓰러지기 직전이죠. 우석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성호가 왜 그런 큰 돈을 빼냈을까요? 혹시 사업 자금으로 쓴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 장부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석도 답답해했습니다. 변호사인 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미정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그럼 정말 아빠가 사기를 친 거네요? 미정아. 저는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계속했어요. 엄마, 현실을 봐요. 아빠가 우리한테 숨긴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미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사진, 숨겨진 부동산, 사라진 돈. 너무 많은 비밀들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성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아는 성호가 진짜 성호였을까요? 성호는 저를 바라보며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는데 저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뭘 말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호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절망스러웠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줄이야. 성호는 결국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성호가 사업가로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거든요.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마워요. 오셔서.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런데 오후쯤 되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죠. 중년의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어요. 누구세요? 저도 고인의 가족입니다. 그 여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이라니요?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한설아입니다. 성호 씨와는 오래된 인연이 있어요. 한설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죠. 그때 우석과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아빠와 인연이 있다고 하시네. 우석이 한설아를 바라봤어요. 어떤 인연이신지요? 한설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 씨는 제 아이의 아버지예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한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석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설아는 침착했어요. 28년 전 일입니다. 성호 씨와 저는 연인 사이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죠. 말도 안 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해요. 저는 미정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한설아에게 말했죠. 증명할 수 있어요? 한설아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성호의 금고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이건,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성호 씨가 간직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사진의 여자가 한설아였던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곧 올 거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설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젊은 남자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였는데 어딘지 성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그 남자가 한설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재입니다. 한민재.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정말 성호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요.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상속을 요구하는 것도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상속? 우석이 반문했어요. 네, 저도 성호 씨의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죠. 농담하지 마세요. 미정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차분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증거도 있어요. 한설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서와 성호 씨가 직접 쓴 편지예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성호의 글씨였어요. 설아야, 미안하다. 민재에게도 미안하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언젠가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길 바란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성호가 쓴 거였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28년 전에 받은 편지예요. 한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엄마. 우석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28년 전이면 우석이가 9살, 미정이가 6살 때네요. 네, 맞습니다.
한설아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성우가 출장을 자주 다녔던 시기였어요. 사업이 바빠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럼 그때 당신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한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조용히 하세요. 우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죠. 저는 한설아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정말 성우의 가족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일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설아와 민재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믿으세요? 우석이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편지는 아빠 글씨가 맞더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편지는 성우가 쓴 게 맞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아빠 아들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친자 확인을 해봐야죠. 미정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미정아, 엄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궁금해요. 정말 제 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미정의 말에 우석이 화를 냈습니다. 동생? 미정아, 정신 차려.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야. 오빠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만약 정말 아빠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과 우석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저는 소리쳤어요. 두 아이가 조용해졌죠.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차근차근 알아봐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설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민재의 모습도요. 정말 성우를 닮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한설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설아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지 지쳐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성우와 그런 관계였어요? 네, 그랬습니다. 한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만났죠? 직장 동료였어요. 성우 씨가 제가 다니던 회사와 거래를 하셨거든요. 한설아의 설명을 들으니 납득이 갔어요. 성우가 그때 여러 회사와 일을 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우 씨가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키웠어요? 혼자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요. 한설아의 눈에서 슬픔이 보였어요. 그럼 성우가 양육비라도 줬나요? 가끔 도움을 주셨어요. 하지만 정기적이지는 않았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성우가 정말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다니요. 민재는 아빠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야 말해줬어요. 성우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그럼 상속은 왜 요구하는 거죠? 한설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려워요.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파요? 암이에요.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데. 한설아의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리고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증명이 필요하죠. 정말 성우의 아들인지요? 물론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설아는 준비가 철저했어요. 저는 점점 이들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만남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엄마, 혹시 속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석이 걱정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친자 확인은 해봐야겠어. 좋아요. 빨리 해봐요. 미정이 찬성했어요. 미정아, 너는 왜 그렇게 적극적이야? 우석이 의아해했습니다. 오빠, 만약 정말 우리 동생이라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그건 아빠 잘못이지
민재 잘못은 아니잖아요. 미정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석은 여전히 못마땅해했죠. 미정아, 너 혹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뭐.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 아빠가 평생 책임지지 못한 아이잖아요. 우리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정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성호의 아들이라면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컸어요. 평생을 성실한 남편이라고 믿었던 성호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성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앞으로 쓴 편지였어요. 은희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다. 설아와 민재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용기가 없었다.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실수를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성호도 고통스러워했구나 싶었거든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민재는 정말 성호의 아들이었어요. 엄마. 우석이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99.9%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나왔네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성호의 아들이었던 거죠. 미정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우리 동생이네요. 미정아, 지금 기뻐할 상황이야? 우석이 화를 냈지만 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저는 민재를 다시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초대했죠. 민재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성호가 자주 앉던 소파에 앉은 모습이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어색하죠? 민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솔직히 어색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다가 갑자기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이해도 돼요. 이해한다고. 아버지도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요. 민재는 생각보다 성숙했어요. 28살이지만 어른스러웠죠. 엄마는 어떠세요? 한설아 씨요. 힘들어해요. 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민재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성호 때문에 고생한 여자잖아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해요. 엄마 치료비도 있고 저도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민재는 솔직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죠. 하지만 억지로 받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시면요. 왜요? 제가 이 가정을 파괴한 존재 같아서요. 민재의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였던 거죠. 그때 미정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재 씨, 안녕하세요. 미정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재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누나 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동생인데요. 미정은 금세 민재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우석은 달랐죠. 안녕하세요. 우석의 인사는 차갑했습니다. 민재도 그걸 느꼈는지 움츠러들었어요. 형님께서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좋아할 이유가 있나요? 우석의 말은 직설적이었어요. 오빠. 미정이 우석을 나무랐지만 우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28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건 민재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어. 두 남매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불편해하며 일어섰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가족끼리 다투시는군요. 아니에요, 앉아있어요. 제가 민재를 말렸습니다. 우석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엄마도 이 사람 편을 드시는 거예요? 우석이 화를 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아이도 성호의 아들인 게 확실하잖아. 그렇다고 우리 가족이 되는 건 아니죠. 우석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저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슬펐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평생 없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할 자격도 없고요. 민재야.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없는 분이었어요. 민재의 말에 우석도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날 민재가 집을 떠날 때 저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요. 네, 이해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세요. 당신도 성호의 아들이니까요. 민재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성호의 금고를 다시 뒤지기로 했어요. 더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성호의 자필 문서를 발견했어요. 나의 유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의 죄를 고백한다. 은희에게는 평생 미안했다. 설아와의 일은 젊은 시절의 실수였지만 그 결과 민재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민재에게도 내 피가 흐른다. 은희에게는 미안하지만 민재도 내 아들이다. 문서를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성호가 직접 쓴 고백이었거든요. 재산의 절반은 은희와 우석, 미정에게 남기고 나머지 절반은 민재에게 남기고 싶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희망일 뿐이다. 은희의 판단에 맡긴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성호가 민재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려고 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봐야 할 게 있어. 저는 성호의 유언문을 보여줬어요. 우석과 미정 모두 충격을 받았죠. 아빠가 정말 이런 걸 쓰셨어요? 우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글씨도 아빠 글씨고 도장도 진짜야. 저는 확신했어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의 글씨를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럼 정말 재산의 절반을 민재에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미정이 물어봤어요. 그런 것 같아. 말도 안 돼요. 우석이 화를 냈습니다. 28년 동안 키우지도 않은 아이에게 절반을 준다고요? 하지만 아빠 뜻이잖아. 미정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미정아, 너는 왜 그렇게 쿨하게 받아들여? 우석이 의아해했습니다. 오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미정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석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아빠 뜻을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정말 고민이었어요. 성호의 배신이 분했지만 민재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때 미정이 말했어요. 엄마, 저는 민재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왜? 어차피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을 텐데 싸우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미정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법정 싸움을 하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민재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 말이 맞아. 저도 민재에게서 나쁜 인상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착하고 성숙해 보였죠. 하지만 우석은 여전히 반대였어요. 엄마들은 너무 순진해요.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우석아, 친자 확인도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석은 완강했어요. 저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성호의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미안해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한설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성호 씨의 유언문을 봤어요. 아, 그걸 찾으셨군요. 한설아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알고 계셨어요? 네, 성호 씨가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설아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성호가 한설아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연락하셨어요? 얼마 전까지요. 쓰러지시기 직전까지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성호가 죽기 직전까지도 한설아와 연락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그 3억도 네, 제 치료비로 주신 거예요. 한설아의 고백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성호가 저 몰래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어요. 이 상황을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석이 아버지의 사업 문제로 검찰청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가 구체화되었거든요. 엄마, 큰일 났어요. 우석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왔어요. 검찰에서 아빠를 피의자로 수사하기로 했대요. 그럼 우석이 너도 연루되는 거야? 회사 대표였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우석은 절망적이었어요. 변호사로서의 경력에도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아빠가 여러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했고요. 그럼 정말 사기를 친 거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더 큰 이익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석도 아버지를 옹호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때 미정이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민재랑 손을 잡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야? 민재가 아빠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면 우리도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빚도 나눠서 져야 하니까요. 미정의 계산이 놀라웠어요. 이미 다 생각해둔 것 같았거든요. 미정아, 너는 정말.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모든 부채를 떠안을 필요 없잖아요. 미정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민재에게 연락해볼까? 제가 이미 연락했어요. 뭐? 미정이 이미 민재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언제부터 연락했어? 며칠 전부터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미정은 민재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석은 여전히 반대였죠. 미정아, 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오빠가 감정적이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두 남매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중간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한설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민재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도 상속권을 주장할게요. 한설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성호 씨와 사실혼 관계였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설아는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니 저도 권리가 있더라고요. 28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요. 한설아의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애절한 모습과는 달랐죠. 그리고 성호 씨가 제게 약속하셨거든요. 언젠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저에게 오겠다고요. 그런 약속을 했다고요? 네, 증거도 있어요. 한설아가 또 다른 편지를 보여줬어요. 성호의 글씨였죠. 설아야, 아이들이 다 크면 내게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성호가 한설아에게 이런 약속까지 했다니요. 그럼 저는 뭐예요? 평생을 바친 아내는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28년을 기다렸어요. 한설아는 미안해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설아와 민재가 법정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제 정말 싸워야겠어요. 우석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어떻게 할 거야? 민재도 엄마 편을 들어야죠. 하지만 민재는 어머니와 새로운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지만 어머니들도 좋은 분들이에요. 민재의 고민이 이해됐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니까요. 결국 모든 것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설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고 저희는 이를 막아야 했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한설아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성호 씨와 저는 28년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설아의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석도 변호사였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려면 동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인은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성호의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성호가 남긴 정식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판사가 발표했을 때 법정안이 숭숭해졌어요. 유언장을 낭독했을 때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장성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나의 죄는 내가 지고 간다. 은희에게는 평생 미안했다. 설아와 민재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내 재산은 은희와 우석, 미정에게 남긴다. 민재에게는 별도로 준비한 보험금과 예금을 남긴다. 설아에게는 이미 충분히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민재를 외면하지는 말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유언장의 내용에 한설아는 당황했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유언장인데요.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판사의 설명에 한설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고인이 이미 충분한 도움을 주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설아의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하지만 민재는 달랐어요. 성호가 따로 준비한 보험금과 예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엄마 치료비와 제 생활비로 충분해요. 민재는 만족했어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저는 민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힘들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요. 민재는 성숙했어요. 한설아와는 달랐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치료에 전념할 거예요. 그리고 제 일도 찾아야죠. 민재는 현실적이었어요.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형이나 누나 와요. 물론이죠. 저는 민재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아이도 성호의 아들이니까요. 미정은 민재와 금세 친해졌어요. 동생이 생겨서 좋아요. 미정은 진심으로 기뻐했죠. 하지만 우석은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우석에게 말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성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보,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의 비밀도 거짓도 모두 드러났죠.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미워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평생을 함께 살았잖아요. 성호의 묘비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민재는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착하고 성실해요. 앞으로 가끔 만나볼 생각이에요. 저는 성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거짓의 유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를 시험한 건 진실이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붉은 석양이 저를 비췄어요. 창가에 서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거짓의 유산. 결국 우리를 시험한 건 진실이었구나. 평생을 교사로 살면서 학생들에게 정의와 원칙을 가르쳤던 제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배신, 숨겨진 아이, 그리고 가족의 갈등까지.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고 견디기 어렵지만 거짓보다는 낫다는 것을요. 우석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우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됐잖아. 민재 일도요? 응, 그것도. 저는 우석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민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아들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재를 받아들여봐. 그 아이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네, 엄마. 우석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엄마, 저녁 준비했어요. 고마워, 미정아. 민재한테도 연락해볼까요? 같이 식사하자고요. 미정은 벌써 민재를 완전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끼리 먹자. 민재는 엄마 간병도 해야 하고. 그렇네요. 그럼 내일 연락해보죠.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성호가 떠난 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식사였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이 물어봤어요. 뭐? 앞으로 계획 말이에요. 글쎄, 아직 정해진 건 없어. 하지만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지. 평생을 성호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서야 했어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석이 말했어요. 저도요. 미정도 동조했죠. 고마워, 너희들.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뿌듯했어요. 성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이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성호와의 결혼 사진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의 저희 모습이 담겨 있었죠. 여보, 당신이 남긴 거짓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 속의 성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민재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착해요. 앞으로 잘 지켜볼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며칠 후 민재가 집에 찾아왔어요. 한설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했죠.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한설아도 아픈 여자였을 뿐이니까요. 어머니,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봐.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남편으로서 말이에요. 민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비록 비밀이 있었지만 저를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죠. 그럼 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아버지가 못다한 일들을 제가 하려고요. 어떤 일들?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성호의 아들이 맞았어요.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 가족이니까. 정말이요? 민재의 얼굴에 기쁨이 퍼졌어요. 물론이지.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날부터 민재는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우석도 조금씩 민재를 받아들였어요. 민재야,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형님.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미정은 이미 민재와 친남매처럼 지내고 있었고요. 민재야,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좋아요, 누나.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성호가 남긴 거짓의 유산이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들어준 셈이죠. 6개월 후 저희는 성호의 기일에 모두 모였어요. 민재도 함께였죠. 아버지,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재가 성호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성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의 거짓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더 큰 진실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요. 그때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마치 성호가 저희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거짓의 유산은 끝났어요. 이제는 진실의 유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거짓의 유산. 결국 우리를 시험한 건 진실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 가족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요. 거짓이 아닌 진실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니까요.